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1968년 2월 1일 오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무장공비 침입 사건에 대한 위로 전문을 보내온 일본의 사또 총리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 이날 오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원지동에서 거행된 서울 수원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던 바위산을 절개하는 발파 스위치를 눌렀다. 폭음과 함께 다이너마이트가 장렬하면서 암벽이 쪼개졌다. 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처럼 형성된 서울의 남쪽은 조국 근대화의 조류를 타기 위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이 통로 개척은 육군 220 중건설 공병단에 의해 추진됐다. 경수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사전 공사로 진행됐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따른다면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별 예산이 배정되고 이 예산을 부처별로 재배정해야 비로소 건설부 고속도로 건설단의 예산이 확보된다. 이후 재무부 국고국으로부터 사업 발주 승인을 받으면 조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 발주가 공고되고 건설업체들의 입찰, 심사, 낙찰 과정을 거쳐 선발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비로소 착공과 준공 날짜가 정해지면서 착수금이 전달된다. 빨라야 5월 말에 착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육사 8기 출신으로 고속도로뿐 아니라 소양강댐, 경인 운하 등과 관계한 살아있는 시방서라 불리는 최종성, 당시 건설부 차관의 증언. 당시 고속도로 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연도 안에 완성해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이 도로를 이용한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이 원하던 기간 내에 건설해야 한다는 임무가 주원 건설부 장관 이하 직원들의 가슴속에 사명감처럼 와닿아 있었죠. 또 다른 문제는 당시 중기를 다루는 업체가 30개 사나 투입되는데 이 중기들은 모두 상업 차관 5천만 달러로 도입한 것들이어서 행정 절차를 기다리며 놀릴 수 없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어딥니까? 게다가 토목공사는 해빙기인 2월부터 5월까지가 최적기입니다. 우기도 없고 땅도 잘 파지거든요. 이런 이유로 주원 장관이 밀어붙인 겁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 도중 1.21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아무리 우리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 통일을 전쟁 수단에 호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인 자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엄숙히 북괴에게 경고한다고 그는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처음으로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구호를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으로써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자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들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공산당은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표와 전략은 해방되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호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기본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 준비를 해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적화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건설 사업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해 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국민 앞에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둡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와 인내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1968년 2월 6일) 오전 10시 중앙청에서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오전 9시 30분부터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임충식 합참의장,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 포터 주한미 대사, 최규하 외무장관 순으로 총리실로 들어갔다. 총리실 출입문은 굳게 닫혔으며 총리실 밖 3층 복도에까지 무장 경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엄중 경호를 하며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이날 한국 정부를 대표한 정일권 총리는 포터 주한미국 대사와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에게 판문점 미북 회담을 공개하고 빨리 끝낼 것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괴의 남침 사건 등을 더 큰 비중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뒤 북괴 도발 방지를 포함한 한국 안전보장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는 하나, 남침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북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보장을 받고 사과를 받아낼 것. 둘, 유사한 사태가 재발 시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각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안에 대해 미국 정부 측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은 단독으로 모종의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포터 미국 대사가 모종의 중대 조치에 대해 묻자 정일권 총리는 예비군 동원을 포함한 한국의 독자적인 자위책을 강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두 미국 대표의 얼굴이 상당히 심각하게 굳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한국 정부의 단독 조치 불사 방침이 알려지자 미국 측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워싱턴에서는 푸에블로 사건의 사후 수습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조성된 긴장에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늦게 박정희 대통령은 시국 대책 회의를 갖고 한미 고위급 회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의 태도를 협의했다. 이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를 포함한 김성은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들을 식사에 초대해놓고 예비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도 강력한 예비군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놈들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껏 소총하고 수류탄 몇 발 들고 오는데 우리 예비역들 한 200만 명 정도만 무장시켜 각 지방에서 공비가 나타나면 예비군들이 대항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공비 20명, 30명을 섬멸하려고 몇 개 사단을 동원하다 보면 전방은 누가 지키나. 우리가 200만 명 정도만 무장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김성은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서 각하,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임충식 합참의장에게 계획을 수립해보라고 지시했다.